지금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도 관련된 문자를 받았는데요. 시청자님들도 혹시 받으셨을까요? 네, 개인정보가 이미 공공재가 된 게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번에 쿠팡의 해킹 사태가 정말 많은 사람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개 숙여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쿠팡의 신뢰도가 많이 좀 사그라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사건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전 고객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유출이 시작된 시점은 올해 6월 24일이었고요. 내부에서 인지를 한 거는 지난달 1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발표는 29일 날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언론에서 공개된 유출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 국적을 가진 전직 직원 A씨라고 하고요. 이분이 인증이나 권한 시스템에 대한 담당 업무를 했었는데 퇴사를 한 후에도 서명키를 폐기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서 내부 정보망에 접근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퇴사자 권한을 원래는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사태가 번졌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기본 보안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이거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만약에 이거를 폐기하거나 회수를 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구조적 보완의 실패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 규모도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유출 계정이요 3,370만 개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쿠팡의 월간 이용자가 3,200만 명인데 사실상 그냥 모든 정보가 유출됐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의 해킹도 규모가 컸었는데 이보다 더 큰 규모로 이번에 발생이 된 거고요. 국내 역사상 최대급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플랫폼 산업 전체 신뢰가 이번에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리스크가 좀 더 확산되고 있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유출 시작이 6월 24일이었는데요. 회사에서 인지한 게 11월 달.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그 공백 기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소에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처음에 피해 규모가 파악됐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양이 증가했고 질도 이제는 해킹에 대한 그 데이터의 질 자체가 이번에는 좀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요. 20일 날 파악을 했을 때는 4,500개였습니다. 그런데 29일 날 파악된 공식적인 발표에서는 3,370만 개, 그러니까 9일 동안 7,500배가량의 양이 더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데이터의 질을 보게 되더라도 과거에 유출됐던 데이터들은 뭐 아이디나 비밀번호 그리고 가입 정보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이번에 쿠팡이 유출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실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이러한 쿠팡의 물품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기재한 정보보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주가 적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까지도 해킹이 된 거고요. 그리고 내가 구매나 주문을 어떤 걸 위주로 했는지 그 이력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생활 패턴 자체가 이번에는 해킹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보이스피싱이라던가 범죄가 진행이 됐을 때 정밀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에서 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보시게 되면 택배나 배송사칭 같은 경우에도 부재 중에 보관함에 대한 비밀번호, 특히나 집에 들어갈 때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다 공개가 된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지금 큰 상황이고요. 내가 많이 구매했던 내용에 대해서 링크가 오게 된다면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클릭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금융정보 탈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AS 센터라던가 고객센터를 위장한 보이스피싱도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쿠팡에서 내가 많이 구매하던 음료수가 있는데 어떤 음료수 최근에 구매하셨죠? 이거를 저희가 뭐 서비스를 뭐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에어컨을 구매하셨는데 무상점검 대상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전화가 가게 된다면 실제 피해자는 내가 진짜로 구매한 내역이기 때문에 속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거고요. 주소 기반의 범죄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혼자 사는 집인지 아니면 아이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절도라던가 침입범죄 표적화가 가능하다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부재 중인지, 고가의 제품을 뭘 구매했는지까지도 다 알 수 있다는 거겠죠. 여기에다가 스팸이나 마케팅 포증에 대한 자체도 굉장히 피해라고 하는 건데요. 보험이나 대출, 리딩방 투자 사기 이런 여러 가지의
스팸 문자들이 지금 개인정보 유출된 곳으로 많이 올 수가 있고 이게 프라이버시 침해 자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리딩방이나 뭐 대출사기 관련해서 문자가 정말 많이 오거든요. 이러한 게 여태까지 제가 많이 좀 유출됐던 계정 유출로 인한 사례다라고 지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눈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장 직후에 보안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쿠팡이 유출을 공식화한 다음에 오늘 개장하자마자 사이버 보안 관련된 섹터로 자금이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쏠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여기에 상장되어 있는 게 대부분 중소형 코스닥 상장된 보안주들이 강세를 상대적으로 더 보였고요. 플랫폼이나 IT 대형주 대비 중소형 보안주에 지금 자금이 많이 쏠리고 있다. 특히나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강력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을 좀 정리했고요. 위쪽이 그래도 좀 대형주 쪽, 아래쪽이 중소형 개별주의 성향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왜 반응을 했을까요? 지금 사태 자체가 굉장히 크고 심각하다. 지금 집단으로 소송을 할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고요. 피해와 관련된 카페가 지금 개설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여론을 생각을 해서 조사나 규제를 훨씬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정부가 좀 강경하게 대처를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역시나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보안주들이 좀 주목을 받을 만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플랫폼 전반에 선제적인 투자가 이제는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보안 관련돼서 투자를 많이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이미 지금 해킹을 당한 기업들 또한 집단 소송에 대한 과징금보다는 보안 투자를 더 강력하게 해서 처벌의 수위가 낮아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해킹을 당한 당사자들 역시나 보안에 대한 투자를 더 강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주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해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보안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통신주에 앞서 해킹 사태와 좀 비교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통신주들이 해킹을 당했을 때 사건 당일에 역시나 오늘처럼 보안주들이 강력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보안이라는 키워드를 달고 있는 그러한 중소형주들이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났었고요. 특히나 개인 투자자 중심의 이벤트성 순매수, 테마성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확인이 됐었고요. 그리고 2, 3거래일 후에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차익 매도 물량이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실제로 없는 보안주들 고점 대비 한 40%까지도 조정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대형주는 상대적으로 선방이 되면서 중소형 개별주와 대형주들의 실적에 연동돼서 좀 양극화가 크게 나타났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부가 제재 그리고 과징금을 확정한 다음인데요. 과징금과 재벌 방지 의무 그리고 보안 투자와 관련돼서 더 열심히 해라 이러한 권고가 나오자마자 실제로 그들 기업과 보안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거나 유사한 사례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재만등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런 것에 엮이지 않는 테마성 움직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지속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보게 됐을 때 이번 사태 역시나 단기적인 전략과 중장기적인 전략을 좀 나눠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나온 뒤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중소형 보안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추격 매수를 자제해야 되는 게 사건 직후 2, 3일 안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고요. 중기적인 전략을 보게 됐을 때 실제로 보안으로 관련된 수주 공시가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보안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확대해서 반영을 하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플랫폼 기업들이 보안 투자를 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을 것인지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과 협력한 사례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시면서 실체가 있는 보안주들에 대한 투자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우리나라가 데이터에 관련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수록 보안도 역시나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실체가 있는 기업들로 선택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